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생방송 찾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MLB 포스트 시즌이어가지고 경기 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축구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축구는 보통 좀 세리아, 이탈리아 리그 위주로 많이 하고, 그 중에 이제 좀 갈만한 경기만 봐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나름대로 좀 스탯적으로 많이 찾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석을 마친 다음에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시간을 많이 받잖아요. 좀 이제 유튜브 오시던 분들도 생방송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쯤에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 좀 이렇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생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경기 클리블랜드 디트 먼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둘 다 좀 비슷한 색깔입니다. 빠따 안 터지고 불펜 매우 강력하고 선발 모자라고 비슷한 색깔의 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지구기도 하잖아요.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7대6으로 딱 1승 앞서 있는데, 이제 8월달 이후 디트로이트가 전체 3등입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클리블랜드보다 사실 페이스는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뭐 클리블랜드가 일찌감치 지구 우승을 확정짓고 이래가지고 뒤쪽에는 널널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무튼 디트로이트의 기세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매치 구도는 물론 여러가지 스탯 면에서는 필라델피아가 확연하게 우위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제 필라델피아도 오랜 기간을 쉬었었고, 시즌 막바지쯤에 필라델피아도 빠따가 사실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매치는 지금 뭐 미러키를 깨부시고 올라온 것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특히 뭐 애틀랜타와의 더블헤더 1차전이었다든지 미러키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지금 포스트 시즌 현 시점에서 가장 분위기가 달아올라인 팀은 매치거든요. 이런 점들이 큰 요소로 작용할 만하겠다. 그리고 양키스 대 켄자는, 사실 양키스는 지금 뭐 멤버상으로 보면은 타선이 전부 다 훌륭합니다. 그건 맞는데 빠따적으로 아주 훌륭했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시즌 막바지 때 분위기도 양키스가 좋았던 편은 아닌데, 과연 포스트 시즌에선 이런 스타들이 힘을 내줄지. 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운드는 사실 선발진도 그렇고 원래는 불펜도 약했는데, 그 막바지쯤에는 이제 좀 불펜들의 변화를 꾀하면서 상당히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운드는 켄자, 빠따는 켄자는 상당히 별론데 과연 여기서 유의미하게 양키스가 앞서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고, 이 다저스랑 샌디에고는 같은 지구기도 하고요. 올해에는 특히 샌디에고가 다저스 상대로 많이 이겼었죠. 8월달 이후로는 다저스가 전체 1위, 아까 디트가 3등이라고 했는데 다저스가 전체 1위, 샌디에고가 2위입니다. 둘 다 1승 차이밖에 안 나고 둘 다 폼이 상당히 후반기에는 좋았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빠따적으로는 다저스가 낫다. 마운드 상으로는 샌디에고가 다저스보다 확연하게 낫거든요. 가지고 있는 선발들도 그렇고 불펜적인 면에서 샌디에고가 탄탄하다. 이거는 타격의 다저스와 마운드의 샌디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요약하는 면에서는 편할 것 같고요. 자,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인데, 일단 클리블랜드는 테너 바이비가 나와요. 에이스급 선수들도 많이 누워있습니다. 클리블은요, 비버가 일찌감치 수술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었고, 사실 바이비를 1선발로 내세울 만큼 뭐 저번에 옛날에 잘했었던 트리스탄 맥켄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상당히 좀 없어요. 클리블랜드는 명확한 1선발이 조금 부재한 상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디트로이트는 오늘도 뭐 리즈 올슨이라고 적어는 않는데 오늘도 이제 타일러 홀튼을 오프너로 씁니다. 홀튼이 저번에도 뭐 조금 던지고 이랬었는데, 홀튼이 이제 방울도 2.16 정도로 상당히 훌륭하고, 홀튼을 오프너로 썼을 때 길면은 3이닝까지 막아주고, 짧게 했을 때는 뭐 1, 2이닝 하는데, 오프너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자책점 자체는 18이닝 동안 3자책이면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자, 일단 뭐 바이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닝은 조금 못 먹어요. 5경기 동안 이닝 소화는 별로지만은 뭐 2.64 정도 나쁘진 않은 편이고, 올 시즌 내내 클리블랜드에서는 그래도 미드맨이었던 것 같아. 안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은 이내 폼 찾아가지고 꾸준한 기간 동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요. 뭐 리즈 올슨은 얘는 사실 이닝을 많이 요즘에 못 먹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 9.1이닝이었었고 실점도 많은 편이고 공 자체도 많이 안 던진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일단은 이제 좀 쓰임새 자체가, 마운드의 운영 자체가 오늘 조금 변수가 많다고 보거든요. 홀튼 다음에 뭐 리즈 올슨을 안 쓸 수도 있고, 저번처럼 뭐 타이 매든이라든지 허더 같은 애들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AJ 힌치 감독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게 클리블랜드 감독 보트는 올 시즌 처음으로 클리블랜드라는 팀을 맡아갖고 처음으로 감독을 운영하는 시즌이고, AJ 힌치 감독은 휴스턴을 이끌고 월드시리즈 우승도 해보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감독이잖아요. 결단력이 있어요. 마운드 운영이 조금 뭔가 애매하니까 어린 선수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오프너 쓰고 이후에 좀 길게 던지게 하는 이런 운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8월달 이후로 승률이 전체 3등이거든요. 노장의 이런 관록, 베테랑으로서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선수 모두 다 바이비나
릴러나 뭐 올슨 이런 친구들 전부 다 포스트시즌 첫 게임이거든요. 디트로이트에 따른 어린 선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발은 저는 사실 큰 격차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펜으로 가면 클리블랜드가 전체 1위고 디트로이트도 불펜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여러모로 두 팀이 비슷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리즈 상으로 나는 디트로이트가 배당 대비 꽤 좋아 보입니다. 일단 첫 경기는 사실 스쿠발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좀 불안불안한 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마운드 운영이 괜찮았었고, 양 팀이 상대 전적도 7대6인데 같은 지구니까 13번 만난 셈이고 한 점 차로 이제 1승 차이로 클리블랜드가 앞섰던 건데, 아까 말했던 디트로이트가 8월달 이후로 매우 승률이 높다고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두 팀이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이번에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면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미러키의 끝판왕급 불펜 데빈 윌리엄스가 그렇게 터져나갈 줄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이거는 클리블랜드의 뭐 클라세라고 하더라도 그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시즌의 특수성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는 디트로이트가 배당 대비 나쁠 건 없어 보여. 마운드도 별로 안 밀리는 것 같고 타격도 클리블랜드가 사실 나을 건 없거든요. 레인 토마스를 워싱턴에서 데려와가지고 환과 이제 호세 라미레스를 이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레인 토마스도 연계로서의 능력은 별로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는 디트로이트가 사실 뭐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지금 앤디 이바니즈처럼 미쳐있는 애들도 있고 전반적인 타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테너 마이비가 86타석 동안 316 정도로 피안타율도 다소간에 높은 편이고 피장타율도 높은 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는 배당 대비 디트가 나쁘진 않아 보여. 그래서 이거는 저는 디트로이트 사이드라든지 뭐 언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더 보는 거는 둘 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래요. 빠따는 별로, 마운드는 글쎄 선발은 애매하지만은 어떻게든 불펜으로 끌고 가면은 잘 막는 애들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디트 사이드라든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부터 역배우는 셈이에요. 필라델피아 대 매치 경기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휠러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11경기 동안 뭐 1.89 달성을 했고 그야말로 올 시즌에 내셔널리그에서는 크리스 세일 바로 다음 가는 선발이었었어요. 포스트 시즌에 매우 강한 편입니다. 통산 포스트 시즌 11경기 동안 대부분 경기를 선발로 나와서 많이 이닝을 먹고 2.41라는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매치는 사실 제가 여기는 맥일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센가 코다이를 선발로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센가도 물론 뭐 작년에는 고스트 포크볼이다 해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데뷔 시즌 치고는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센가가 올 시즌에 투구한 거는 사실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7월 27일 날 애틀랜타전에 5.1이닝 21점으로 괜찮긴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못 나왔었거든요. 거의 한 2달 정도를. 그러고 나서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뭐 한 25구 정도 던지고 오늘 이제 선발로 쓰겠다고 예고를 한 건데, 글쎄 뭐 여기 적은 대로입니다. 센가는 글쎄 뭐 얼마나 공을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짧으면은 뭐 1이닝, 길어봤자 3, 4인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누가 던지겠냐? 매치는 사실 롱맨은 조금 부족한 팀이거든요. 해봤자 호세부토인데 호세부토가 이제 미러키와의 3차전에서 써먹기도 했었고 상태도 사실은 좋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아마 매기를 뒤에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매기를 갖다 놨는데 뭐 기록상으로는 딱히 나쁘진 않아. 부상 때문에 내려갔었다가 복귀해가면서 6경기 동안에는 2.32 정도로 훌륭한 편이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길 정도면은 구색이 괜찮거든요. 이런 거는 보이는데, 매치는 현재 불펜 쪽에도 문제가 있다. 필 메이튼도 그렇고 에드윈 디아즈도 쓰임새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실제로 미러키전에서는 에드윈 디아즈 대신에 피터슨을 마무리로 쓰기도 했는데, 방금 말했던 피터슨이라든지 뭐 맥일도 뭐 그런 셈이죠. 이렇게 선발들을 불펜으로 기용할 만하다. 매치는 사실 선발 구도는 필라델피아가 낫고 불펜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좋지는 못했지만 구성상으로는 잘 던지는 애들은 꽤나 많거든요. 뭐 호프만이나 알바라도도 그렇고 에스테베스도 그렇고 괜찮은 애들 많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일단은 마운드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앞서 보인다. 작년부터 그래요. 포스트 시즌에서 홈팀이 지난 시즌이 그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되고 나서 이 홈팀의 승률이 가장 낮은 시즌이었거든요. 4할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필라델피아는 2022년, 2023년 모두 다 6승 2패였었어요, 홈에서. 올 시즌도 리그에서 홈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필라델피아는 사실 오랜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빠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그거 말고는 저는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매치가 지금 와카에서도 그렇고 시즌 막바지 때 와일드카드 뚫고 온 것도 그렇고 분위기는 좋은 상태야. 그건 맞는데 그거 말고는 매치가 가져갈 만한 이점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번 필라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휠러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근데 뭐 이런 게 있어. 찾아보니까 두 팀이요, 최근 양 팀의 100경기 동안 50대 50이었었고 최근 1000경기 동안도 500대 50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백중세거든. 올 시즌도 맞대기가 필라델피아가 7대 6으로 딱 1승 앞선 셈이기도 하고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오늘 경기 특수성만 봤을 때는 선발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필라델피아를 조금이나마 높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양키스 대 켄자 경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분석하기 싫은 경기예요. 일단 켄자는 올라왔을 때도 보면 여전히 빠따는 되게 별로입니다. 사실 양키스도 시즌 막바지 때 빠따가 엄청 훌륭했던 건 아니거든요. 올 시즌 내내 사실 뭐 OPS나 이런 홈런 생산력 같은 이런 부분들은 괜찮기는 한데 사실 켄자도 빠따가 나쁜 팀은 아니었어요. 후반기 때 켄자는 빠따가 완전히 식었었고 특히 파스판티노 이탈 이후로 이게 엄청 심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10경기만 봐도 볼티모어와의 시리즈 포함을 해도 타율이 1할 7푼 6리거든요. 사실 켄자는 마운드로는 선발 말고는 말할 게 없었는데 요즘에 제가 시즌 막바지부터 불펜이 특히 뭐 부비치라든지 린치, 뭐 세르파 이런 애들이 엄청 잘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7푼 6리인데 마운드는 1.91로 켄자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와카 정도면 괜찮은 선발이잖아요. 통상 뭐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쉽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와카는 진짜 국밥 같은 투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시즌 성적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수나 방어리나 매우 훌륭하고 최근 성적도 좋은 편이고. 근데 게리콜 얘기도 해보면은 게리콜은 일단은 포스트 시즌에 강한 선수거든요. 여기 밑에도 있지만은 포스트 시즌 17경기 동안 뭐 휴스턴 시절이라든지 그때도 되게 잘했었고 특히 휴스턴 때 아마 한 번 삼진을 15개인가 잡은 경기가 있거든요. 그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 동안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아낸 공동 3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무튼 게리콜은 포스트 시즌에서 약하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 최근 이렇게 제가 10경기 동안 2.25다 대단하다고 했었죠. 평균적으로 6이닝 먹고 막바지 때도 오클랜드한테 9이닝 1실점 볼티모어 상대로 6.2이닝 무실점으로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게리콜은요. 올 시즌 내내 부상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오롯이 시즌을 치르진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포스트 시즌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불펜까지 포함을 하면은 캔자스 시티가 나는 마운드는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 확연하게 빠따는 좀 별로인 상태다. 물론 이거는 양키스 역시 시즌 막바지 때 빠따가 그렇다고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다 여전히 이 경기도. 저는 이거는 사실 예측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언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캔자스 시티의 이 포스트 시즌이 10년 전에 2014년, 2015년 이때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 시즌도 켄자가 나빠 보이진 않아. 저는 일단 언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 있는데 이것도 정말 어렵죠. 얘네들은 올 시즌에 샌디에고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그래도 5대8 정도로 샌디에고가 앞서는 편인데 후반기 특히 8월달 이후로는 다저스가 전체 승률 1위, 샌디에고가 2위 1승 차이입니다. 둘 다 폼은 좋은 편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확연하게 다른 게 샌디에고는 마운드가 우세하고요. 선발진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지금 뭐 머스그로브가 이탈해가지고 조금 균열이 있지만은 불펜은 분명히 샌디에고가 나아요. 근데 다저스는 대신에 이제 빠따는 조금 더 세. 물론 샌디에고도 포텐셜이 있는 팀이지만은 근데 대신에 선발이 무너져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스토스가 워낙에 부상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야마모토도 복귀한 지 4경기밖에 안 됐고 이 기간 동안 5이닝을 던졌던 거는 직전 콜로라도전밖에 없습니다. 그 경기도 89 정도 소화를 했는데 과연 야마모토가 지금 109 정도를 던질 수 있는 상태냐, 이것도 좀 의문이 있죠. 이닝 소화 능력에 의문부가 있는 야마모토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올 시즌도 190이닝 가까이 치르면서 괜찮았습니다. 특히 크리스 세일 다음으로 리그에서 내셔널리그에서 많은 삼진을 잡았던 투수이기도 하고 기록도 말해주고 있죠. 3점대 중반 방어로에다가 승수도 그렇고 노히트 노런을 이렇게 좀 집어낸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한 6경기 동안 안 좋았는데 시즌 막바지 3경기 동안에는 스퍼트가 대단했었습니다. 19.1이닝 동안 그 실점은 3점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근데 이게 다저스전이어서 다저스전에서 5이닝 3실점 이게 아쉽기는 하지만은 통산으로 이제 시즌은 다저스한테도 약하지 않은 투수거든요. 100일 타석 동안 2, 3일 정도로 상대를 괜찮게 했던 편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매치업상으로는 시즈가 야마모토보다는 조금 더 보장된 투수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야마모토는 일단 이닝 소화부터가 얼마나 먹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데 샌디에고가 쳐줄 땐 쳐줬다. 그건 맞는데 빠따는 다저스가 낫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다저스가 홈이기도 하고 난 일단 이 경기는 오바 7.5 정도면 저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저는 오늘 대부분 언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경기는 선발들이 이 빠따를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 그것도 꽤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샌디에고도 뭐 제이슨 애덤이 쳐맞은 것도 그렇고 불펜도 아주 막 장담을 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로버트 수아레즈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샌디에고가 사실 현 시점에서는 불펜이 영입 직후만큼 아주 견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데 빠따 면에선 다저스가 낫다고 봐가지고 저는 다저스 승에다가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우디네세 대 레체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토요일 매치업들이 좀 더러워요. 우디네세는 최근에 이제 로마한테 그리고 또 인테르한테 연이은 패배로 얘네가 원래 그 한 2경기 전까지인가 3경기 전까지는 리그 1위였거든요. 일단은 지금 많이 내려왔어. 8등에 위치를 해 있고 반면에 레체는 지금 상당히 아래쪽에 있죠. 강등권에 위치를 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디네세는 인터밀란전도 꽤나 괜찮게 비볐던 편이에요. 수비의 미들맨이었던지 그 비올 같은 친구들 실수도 있었고 좀 흔들린 건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 일단 홈이기는 합니다. 우디네스가. 왜냐면 이게 레체가 원정 고자라서 그렇거든요. 이제 여기부터거든요. 시즌 시작하고 초반에 13경기 정도가 승리가 없었습니다. 레체가. 뭐 살레르니타라든지 사스올로 강등당한 두 팀에만 원정 승리를 한 거예요. 올 시즌도 이렇게 보면은 원정에서 물론 어려운 팀들을 상대를 했지만은 일단 승리가 없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파르마한테 레체가 93분 이후에 2골을 헌납을 하면서 무승부가 떴었죠. 그것도 그렇고 흔들리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직전 경기도 밀란한테 사실 못하진 않았는데 전반 종료 5분 남기고 3-7점을 내리 쳐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집중력 부족도 보이고 뭐 반다라든지 도르구 이런 친구들의 퀄리티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우디네스에서 로렌조 룰카 토방 이런 이런 애들의 폼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다만 오늘은 우디네스가 이게 원래 배당이 1.98이었는데 2.22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게 아마 이제 그 플로리앙 토방이 부상이라 가지고 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토뱅이 막 경기에 엄청 관여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메이킹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런 선수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우디네스 승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배당상으로는. 거기다 조금 욕심을 더 낸다면은 사실 우디네스가 이겨도 큰 점수 차로 이길 것까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햄묘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언더도 생각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제노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금 아탈란타는 여전히 수비가 붕괴돼 있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부상자도 많고 그 박스 안에서 제대로 된 처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요상하게 실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챔스까지 치르고 왔었죠. 그래서 일정도 빡센 편이고 스쿼드 운영도 어려운 편인데 근데 이제 상대인 제노아한테서 작년에 레테기나 그비디민손이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레테기를 아탈란타가 빼왔다. 레테기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아탈란타는 골대 불운도 엄청 많았었고 영입된 이제 센터백 코스누도 작년 레버쿠젠에서 전반기 때 거의 뭐 되게 잘했었어요. 전반기 뭐 베스트급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스누가 이제 영입되고 난 이후에는 평범합니다. 그냥 작년 같은 모습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아탈란타는 보강도 훌륭한 편이기도 하고 수비도 조금 자리를 잡으면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축구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탈란타가 지금 전력 대비 한 70%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챔스에서 뭐 샤흐타르를 3대0으로 잡고 직전 볼로냐전도 그게 이제 골 기대값상으로 경기는 1대1이었는데 골 기대값상으로 볼로냐는 0.10 아탈란타는 2.03으로 골대샷도 2번이나 있었고 사실 이겨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 정도로 운도 안 따는 면이 있었다. 인필드 내에서 찬스를 이렇게 만드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제노아가 이렇게 제가 뭐 아탈란타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노아가 이렇게 흔들리는 아탈란타를 공략할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텍이나 그비드민손을 동시에 내보낸 거 이게 상당한 악수 같아. 물론 중원에 뭐 프렌두르베라든지 바델리, 미레티 공격수에도 뭐 피나몬티 있고 비싸게 사면 비티냐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라고 보이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순위상으로도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사실 작년에는 제노아가 좀 질 때도 크게 안 지고 패배할 때는 특히 이게 햄무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좀 중위권에 안착하기도 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 오히려 극장골 덕에 생명 연장을 했던 케이스가 더 많았었다. 이게 상대 전적도 보면은 원래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2016년쯤에 팀을 맡아가지고 그 이후로 제노아한테 꽤나 어려워하긴 했었습니다. 홈에서도 이렇게 뭐 패배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2번 다 마헨으로 승리를 했었어요. 이게 아탈란타가 뭐 챔스도 치르고 이러긴 했지만은 쉬운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 분위기상으로 아탈란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아탈란타 승쪽 아탈란타가 쉽게 막 대파하는 그림 제노아가 단단한 팀이기도 하죠 나름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마헨보다는 햄무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토리노 경기인데 자 토리노가 원래는 리그 1위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5위까지 내리고 왔고
코파에서도 엠폴리, 리그에서도 라치오한테 연이은 홈패배로 분위기가 주저앉았다. 실점도 많아졌고. 그래도 나름대로 중원은 토리노가 사무엘레 리치 옆에 타메제나 일리치 이런 견실한 친구들이 있고요. 블라치도 이제 EPL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얘를 쓰면 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중원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지금 그 세리아에서 최고의 골키퍼가 바냐 밀리코비치 사비치, 토리노 골키퍼라고 보이는데 얘가 직전 라치오전에 결장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뭐 부상자 명단에도 없고 왜 결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개인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얘가 또 결장을 한다면 인터밀란한테는 꽤나 호재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딱히 부상도 아닌 것 같고 나올 것 같기는 해. 무튼 인터밀란도 얘기를 해보면요, 인터밀란도 챔스를 치르긴 했습니다. 근데 홈이기도 했었고 상대가 베오그라드가 워낙 약체였거든. 이날 보면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렸거든요. 칼로스 아우구스토, 타레미, 아르나우토비치, 지엘렌스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였어요. 그랬는데도 충분한 승리였었고, 오늘 아마 내보낸다면 100%를 내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대결도 잠깐 보면은 일단은 화면상으로도 인터밀란이 많이 이겼고 무승부가 한 번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은 최근 10경기 동안 인터밀란이 9승 1무로 크게 앞서고 있다. 토리노한테는. 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여파라면 여파겠죠. 이번 시즌에는 인터밀란이 사실 작년 같지는 않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선제골 유무, 인터밀란이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가 잘 풀리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더라. 찬스를 잘 살려야 되는데 저는 나쁘진 않게 보여요. 인터밀란의 공격 작업 자체는 좋아 보인다. 토리노는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볼만한 거는 좀 전방에 스트라이커 이제 사파타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탈란타에서 뛰던 애인데 걔가 이제 지난 세리아에서 최근 8골들이 전부 다 모두 헤딩골이었었거든요. 그 세트피스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인터밀란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발에다가 아체르비나 피지컬 좀 비색 이런 애들을 세울 만도 하다고 생각은 되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견제는 되겠죠. 저는 인터밀란이 챔스를 치르긴 했지만은 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편이기도 하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밀란 승사이드에다가 뭐 마힌 배당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마힌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네,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경기가 있는데 레알이 직전 챔스에서 릴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알이 우리 같은 토토인들 기준으로 90분 기준으로는 34승 17무 51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이랬는데 그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건 챔스고 리그만 보면은 기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쭉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는 홈이랑 원정 가리지 않고 쭉 이렇습니다. 작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리그에서 29승 11무 40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에요, 레알이. 이거는 소시지가 기록했던 역대 2위 기록을 이미 깼고, 바르셀로나가 2018년에 기록한 43경기 무패행진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3경기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레알은 이 기록 자체는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거입니다. 근데 뭐 반대로 이제 비아레알도 사실 좋은 얘기는 많이 할 만합니다. 올 시즌 일단 리그 순위 자체가 상당히 높죠. 3위에 위치를 해 있다. 좀 알렉스 바에나라든지 개인 기술이 좋은, 후방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다니 파레오 이런 친구들의 지원이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아요세 페레스도 아마 지금 5골인가 6골인가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고, 비아레알의 지금 경기당 8경기 동안 경기당 4점씩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스 메이킹도 좋은 편이고 챔스를 치르고 온 레알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비아레알이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안 좋았었지만은 올 시즌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 알비올 위시로 수비도 아주 뭐 10창까지는 아니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면은 배당상으로 비아레알의 2프렌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 보여. 레알이 좀 소모가 큰 편이기도 하고 2프렌 배당이 나는 2배가 넘으면은 레알이 뭐 리그에서 무팽진을 하고 있지만은 2프렌 정도면은 가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뭐 언더오버도 원래 오바 쪽으로 보려고 했는데 3.5가 기준점인데 오바가 1.7도 안 된다. 보긴 보는데 스킵하도록 하고 저는 비아레알에 한번 2프렌 정도 예상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레버쿠젠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다른 거보다 그냥 레버쿠젠이 사실 작년 같지는 않잖아요. 레버쿠젠이 작년에는 무패 우승도 하고 이랬는데 올 시즌에는 얼마 전에 이제 또 라이프치히한테 닦이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작년 같지는 않아. 충분히 개패 공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리그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랩쿡이기도 하고요. 이게 밀란전에서 좀 소모가 크긴 해. 좀 로테를 돌릴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에 국대 주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0시 반 경기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감 전에 선발을 볼 수 있으면은 좀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거 선발 명단 나온 다음에 보시고선 뭐 비르츠라든지 그리말도, 보니페이스, 프림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버쿠젠의 주전 자원들이 꽤나 나온다. 그러면은 좀 나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랩쿠를 좋게 보냐면 홀슈타인 킬이 그냥 별로라서 그래. 지금 승격하자마자 홀슈타인 킬이 꼴찌거든요.
승점 1점밖에 없는데 옛날에 뭐 이재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죠. 팀 창단 124년 만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승격을 했다. 독일 이제 최북단의 슐레스비 홀슈타인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주도가 이제 킬이에요. 좀 나름대로 이제 규모도 작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포천 정도 뭐 그런 클럽 그런 이제 지역인데 그나마 이제 2부 리그에서 일본 공격수 마치노 슈토가 승격하자마자 4골 정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양 팀의 체급 차이가 워낙에 커 보인다.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부터 이 경기는 레버쿠젠 쪽을 째고 있었는데 근데 뭐 핸디값이 이마인이 1.7인가 그렇더라고.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도 좀 크게 이길 때는 많이 크게 이기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작년 같지는 않지만은 그냥 게임 자체는 레버쿠젠이 주도적으로 쥐고 흔들만한 게임인 것 같다. 저는 양 팀 간에 이 정도 격차라면은 저는 홀슈타인 킬은 분데스리가 급에 맞지는 않는 팀이라고 보고 랩쿠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마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